안녕하세요. 전기 에너지로 갑니다. 스트와 함께 전기 에너지의 세계로 고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무슨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일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일을 통해서 한 에너지에서 다른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라는 얘기를 앞에 쭉 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배우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얘네는 이 삼각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이럴까요? 삼각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얼굴을 그려놓은 것 같죠? 네. 삼각관계가 중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고 눈 동그랗게 뜨고 빨간 눈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뭐라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전류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 전류의 뜻은 흐르는 전기라는 뜻이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하가 흐르는 것을 말한다. 전하가 흐르면 이걸 뭐다? 전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이렇게 전하가 있을 때 얘네들이 막 이렇게 무더기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면 이게 뭐다? 아하, 전류다. 근데 실제로는 뭐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전자가 움직인다 그랬죠. 전자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전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냥 흐르진 않겠죠. 멈춰있던 애가 혹은 운동이 변화하면 뭐야? 힘이 작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을 거다. 그게 뭐냐? 전압입니다. 전압이 전류를 밀고 있는 거예요. 되게 미는 녀석입니다. 야, 흘러.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흐르게 하는 능력. 에너지가 일을 하는 능력인 것처럼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이죠. 전기 압력이라고. 이름은 좀 잘못 짓긴 했지만 압력? 아, 야, 너 흘러. 이렇게 압력 넣는 겁니다. 그럼 흐르게 하는 애가 있으면 세상 일이 다 마음대로 되지 않죠. 방해하는 애도 있습니다.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얘랑 이제 둘이 맞짱을 뜨는 거죠. 야, 흘러. 야, 내가 방해할 거야. 흐르지 마. 그럼 그 결과 뭐야? 전류가 정해진다. 얘네 둘이 싸워가지고요. 그의 적절하게 결과 전류값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전압이 클수록 전류가 어떻게 될지,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어떻게 될지 대략 짐작이 가죠. 흐르게 하는 애랑 방해하는 애랑 얘가 세면 전류가 어떻게 된다. 흐르게 하는 게 세면 전류가 어떻게 된다. 대략 짐작이 가시죠. 그럼 우리 다시 뭘로 돌아가요? 비반입니다. 비반. 비례, 반비례 관계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 결과를 보기 전에 법칙을 배우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전류라는 건 자, 이렇게 놓고 시작한다 그랬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세면 셀수록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자리. 그다음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디? 반대 위치. 저항.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요 관계가 바로 뭐다? 옴의 법칙이다.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옴스로우입니다. 옴스로우. 벌레 같은 느낌. 자, 그러면 얘네를 토대로 우리가 한번 마저 살펴보면 들어가기 전에 용어들부터 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 이게 전류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뜻하는 기호가 뭐냐? I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전류의 단위로는 우리가 암페어라는 단위를 써요. 그 다음 전압이라는 녀석이 있다 그랬죠? 기호는 V 높였습니다. 그 다음 단위 똑같아요. 단지 세웠을 뿐. 볼트, 볼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저항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다. 그래서 얘는 R 레지스탄스라는 기호를 말로 글자의 약자입니다. 저항. 그 다음에 단위는 옴. 옴의 법칙, 야, 여기 그 옴 오빠의 이름이 붙었어요. 저항에. 그래서 요 암페어, 볼트, 옴. 이렇게 단위 기억해 주시고, 전류 I, 전압 V, 저항 R. 요 기호를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전하가 전기를 띤 입자라 그랬죠? 그 전기의 정도가 얼마냐 이걸 나타내는 게 전하의 양, 전하량이라는 겁니다. 얘는 보통 우리가 Q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단위는 쿨롱. 우리 시뮬레이션 앱을 보면 쿨롱 법칙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아니, 파트가 나오죠. 거기에 그 쿨롱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어쨌든 전기의 정도, 전기를 띤 정도가 얼마나 크냐 이걸 나타낼 때 우리가 쿨롱이라는 단위로 센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전압의 단위는요 1쿨롱, 그러니까 전하를 세는 단위 한 개마다 얼만큼의 에너지가 주어지냐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압은 결국 뭐랑 연결돼요? 에너지랑 연결된다. 그냥 그 정도만 잠깐 기억해 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1단원부터 전류, 2단원 전압, 3단원 전압과 전류의 관계, 그 다음 4단원에서 저항이라는 것까지 다루면서 완성이 되고요. 이런 기본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그리고 그 전기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냐. 이게 5단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단원부터 4단원까지는 이 삼각관계, 전류, 전압, 저항의 삼각관계를 다루게 되고요. 5단원에서 얘를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전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도 앞에는 뭐가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좀 알겠는데 얘는 전하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용어 그리고 상상력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쭉 가는 거야. 네, 가봅시다.